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언제쯤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답답하시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왜 떨어졌을까요? 별다른 변수가 없었던 것 같죠. 저는 박정희 김대중의 망령의 효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시민과 심재철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지금 야단 났죠? 일단 유시민 편을 드는 분들이 더 많으십니다. 같은 시대에 두 사람하고 같이 학교 다녔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일어나서 심재철을 한테 뭐라 하고 있죠. 그냥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려보면요. 제가 아는 거를. 그러니까 내란 음모 뭐 이렇게 엮으려면 돈의 행방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유시민이 먼저 썼다는 자술서에 아마 돈 얘기가 나와 있을 겁니다. 뭐 학생들 밥 먹으라고 100만 원을 줬대나 50만 원을 줬대나 20만 원을 줬대나. 80년이면 20만 원도 엄청 큰 돈이죠. 어쨌든 그거를 아마 유시민이 자기는 나중에 심재철 그 진술서를 보여줘서 그걸 보고 썼다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찐 개찐인 거죠. 심재철은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이제 막 뭐 거짓말 섞인 검찰 공소장 이런 걸 전부 다 맞다고 막 다 들이불어가지고 그때 이해찬 씨가 야 너 왜 그래 이렇게 소리까지 질렀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똥 묻은 건 둘 다 마찬가지다. 이게 저들이 노리는 거죠. 우리만 더럽냐? 니들은 깨끗한 척 하면서 더 더럽잖아. 이 휴먼 배신체야. 이 작전에 이제 사람들이 질리는 거죠. 잘났다고 떠들던 유시민이 그런 분위기가 되면 나머지 구체적인 거는 따져보기 싫어지죠. 아, 짜증난다. 옛날 운동권들 정말 싫다. 그렇게 되는 게 지금 지지율이 이번 주에 지난주 말 지나면서 확 떨어진, 그러니까 지난주 지나면서 확 떨어진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도 얘기 안 하더군요. 왜? 유시민을 보호해야 하니까요. 그를 보호하는 것의 이중적인 의미를 마음 아프게 지켜보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유시민이 살아남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를 보호하는 그 이면에는 그를 더 악랄하게 끝까지 써먹고 싶어하는 검은 손, 악의 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시민 씨가 무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시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끼는 많은 애국적인 국민들 모두를 위해서 유시민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님과 이해찬 당대표를 위하는 쪽이 아니라는 이인영이 많은 표 차이로 됐다고, 당선됐다고. 근데 뭐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좀 검색을 해봤었습니다. 그 전에 이름을 알았던 거는 작년 제가 그 노회찬 씨 의문사 당하고 난 다음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싶어가지고 당대표 경선 그거를 한 달 내내 거의 밀착 취재를 하다시피 혼자서 온갖 신문 기사와 TV 뉴스 보도를 막 진짜 미친 듯이 한 달 내내 봤었는데, 그때 출마했었죠. 당대표에 출마했다가 컷오프 당하고 난 다음에 송영기를 지지하더군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나름 괜찮은 것 같다. 왜냐하면 김진표 쪽도 댓글 부대, 이해찬은 중앙일보, 동아일보, JTBC가 막 미친 듯이 밀고 댓글 부대 막 붙고 그 야단 속에서 엄청 뭐 문재인
보디가드, 뭐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댓글 부대 하나 없이 나섰던 송영길이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그때 이름을 아마 그때 이후로 이름을 기억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유튜브 방송을 막 보기 시작한 게 저도 유튜브를 올리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댓글로 알려주셔가지고 유재일 씨 방송까지 막 많이 보게 됐는데 거기서 보면 요새 돌았던 얘기가 이제 전해철이 그러니까 똥파리들이 이인영을 민다. 불안했죠. 그리고 이 사람 본래 이인영 그 김근태 씨 계열 민평년이라 그러나요? 그쪽이었잖아요. 자기 계보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또 어느 순간부터 송영길도 민다. 이인영을 민다. 송영길이 전해철하고 손을 잡았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걸 보면서 계속 마음이 계속 무거워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 유재일 씨는 이명박한테로 간 옛날 운동권, 더민주로 온 옛날 운동권, 아예 이렇게 부르더군요.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누가 변절을 했냐 안 했냐, 누구는 타락하고 누구는 타락하지 않았냐, 그런 나눔이 의미가 점점 더 없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면서요. 그래서 드는 생각은 더민주 안에 있는 그 더민주로 온 옛날 운동권들이요. 그 한나라당으로 간 옛날 운동권들은 주사파가 됐죠. 거기에 뭐 하태경 이런 애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서로 겹쳐서 움직이고요. 임종석이 데리고 들어갔던 그 전북 총련 이쪽이 뉴라이트들이니까요. 청와대 데리고 들어갔던 쪽이요. 어쨌든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이인영 씨가 어떤 사람인가, 당대표 선출되는 거를 큰 표 차이로 선출되는 거를 보고 나서 어제 검색을 했는데 오마이뉴스에 인터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쭉 봤는데 뭐 굉장히 강성이라고, 강성인데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떠오르는 거는 하나도 모르겠고, 근데 뭐 보이지 않게 중요한 많은 일을 했다라는 평가도 듣는 걸 봤고요. 근데 이제 제 기억에 남았던 가장 좀 긴장되는 약간 섬뜩하기까지 한 코멘트가 뭐였냐면 그게 2018년 2월에 진행된 인터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죽이기 전해철이 똥파리들을 데리고 이재명 죽이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기사죠. 거기에 이재명 사이다 같은 발언을 왜 나한테 하지 못하냐고 물으면 할 말은 없다. 그런데 우리 운동권, 그러니까 더민주 안에 있는 86들 보고 나가라고 하지 말고 젊은이들이 힘을 키워서 우리를 쫓아내라.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우리를 밀어내라. 쫓겨나고 싶다. 스스로 나가지 않고. 그걸 읽으면서 답답했습니다. 자기들은 김대중 노무현이 꽃가마 태워가지고 데려갔잖아요. 그렇게 젊었을 때 시작을 해놓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해찬 당대표가 새로 세운 경선 룰도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100% 경선으로 갔을 때 돈 있는 50대 남자를 젊은 세대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다. 그리고 그런 각도에서 전략공천 같은 것들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걱정들도 나오고 있는 걸 보면서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젊은이들 니네들이 힘을 키워서 우리를 내쫓아라 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이 젊은이들을 키워주는 게 아니라요. 이런 사람이 이제
그 자기들의 의석, 국회의원직을 지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이쪽 저쪽 뭐 전해철도 오케이, 뭐 누구누구도 오케이 이렇게 해서 당대표가 아니 당 원내대표가 된 거. 그리고 이제 원내대변인 2명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여자분이셨는데 그 유재일 씨 방송은 아마 민주당 안의 사정을 좀 구체적으로 많이 아시는 분들이 참여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그 세칭 꼴패미 그쪽 분이신가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답답해하면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움직임일까? 이들은 왜 명명백백 삼성의 앞잡이인 전해철, 김진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거지 절대로? 이런 생각이 점점 이런 고민이 괴로움이 더 깊어가는 거죠. 삼성이 뒤에 있기 때문에 못 쫓아내는 거를 알긴 알지만 어쩌면 이렇게 한결같이 무슨 짓을 해도 죽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까? 그리고 지금 김진표를 국무총리로 밀고 쌩 난리가 났다는데 뭐 그 과정을 저는 잘 모르니까요. 뭐 걔네들이 뭐 당에서 그렇게 힘으로 밀어 제끼면 대통령은 그 김진표 같은 사람을 국무총리로 받아줘야 하는 건가요? 제발 아니길 바랍니다. 유재일 씨는 김진표가 총리가 되면 그 순간 이 나라는 끝이고 적폐청산이고 뭐고 다 끝나는 거고 문재인 정부는 망하는 거라고. 그리고 총리는 대통령님하고 후임 총리는 이낙연 총리하고 결정할 거기 때문에 김진표가 될 리가 없다고 막 그러기는 하던데요. 이 와중에 또 이제 그 박지원 씨는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서 바른미래당은 절대 안 갈 거라고 그러는데 반드시 합당할 거라고 이건 합당 수순이라고 바미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왜 그 얘기를 자꾸 할까요? 그쪽이 합당해야 민평당이 이쪽 민주당 더민주의 당대당 합당 간이라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3가지 망령 불러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국회 깽판 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부도 사태 등등 내면서 이명박이 돈줄 움직여가지고 문재인 정부는 경제를 폭망시키는 정부다라는 이거 난리친 이 3가지를 해서 나배경원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우는 이게 첫 번째 목표고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당은 그냥 당대로 찢어져 있는 상태에서 유승민이 이끄는 바미당을 중심으로 뭐 야권 연대인지 뭔지 그런 생각 정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박지원은 자기 입지를 넓히기 위한 각도로 이제 사람들의 생각과 여론을 몰아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속에서 제가 어찌됐든 간에 어렸던 시절이든 젊었던 시절이든 그때의 마음, 그러니까 모든 거 다 버리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살리라?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사람들, 지금 더불어민주당으로 간 옛날 운동권 출신들이요. 이 길을 바라고 있던 이 마음이 이제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거에서 예를 들면 이제 송영길도 뭐 이인영을 밀었다 뭐 이런 게 그 당대표 때 자기를 그렇게 밀어줬으니까 뭐 품앗이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켜야 하고 문재인 정부를 지켜내겠다고 그렇게 기염을 토하던 사람이 문재인 정부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이해찬 당대표하고 합이 맞는 사람이
원내대표가 되기를 바라던 이것에 또 동의되지 않는 쪽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꿈꾸는 게 뭘까? 86 패권주의인가? 386이라고도 부르고 86이라고도 부르죠. 86이 정치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것이 이들의 거대 목표, 최대 목표인가? 이념이 왜 사람들을 잡아먹나요? 이념을 갖고 움직였던 옛날 운동권들, 이념은 빛이 발했지만 그 속에서 터득했던 조직을 결속하고 확장해 나가고 작전을 짜고 음모를 꾸미는 이런 실력들, 실물 경제에서 돈을 버는 능력은 떨어지지만 그런 실력들은 매우 발달해 있는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시킬 때, 그때 그들은 떠내려가고 세상도 떠내려가고 이념은 사망하죠. 그것이 본질적으로 이데올로기, 이념이 태생부터 가지고 있는 본래 그렇게 생겨 먹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서양에서 발달시킨 그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극저와 극우로 가든 어쨌든 상통하면서 극소수 지배 권력, 지배자들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새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런 분들을 그런 이념, 학생운동, 뭐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뭐 주체사상 그런 것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런 분들을 우리는 우리 국민의 진짜 정치 리더들로 선택을 하잖아요. 제발 아니기를 빌고 빌면서도 운동권 노래를 부르고 뭐 총학생회장 출신이네, 뭐 전대협이 어쨌네, 뭐 한총련이 어쨌네, 남총련이 어쨌네, 이런 사람들이 드디어 자기들의 시대가 왔고 노땅들을 60대 이상의 노인네들을 다 내쫓고 드디어 다 내쫓아가고 박지원도 끝났고 손학규도 끝났고 이해찬도 이제 종칠날 가까워왔고 이제는 우리 세상이다. 정동영도 땡이다. 86 패권주의 모여라 요이 땅 하면서 전해철도 오케이, 임종석도 오케이, 누구도 오케이, 누구도 오케이. 그렇게 움직이는 게 부디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그건 정말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사모는 풀뿌리 지지세력, 풀뿌리 민주주의, 풀뿌리 조직으로서 노무현이라는 우리나라 현대사의 피 흘리는 상징을 대통령으로 세운 그룹이죠. 노사모가 왜 깨졌나요? 제가 왜 유시민을 혐오하는지 여기하고도 관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이때 자기의 미션을 수행한 것일 수가 있죠. 유재일 씨는 이거를 어떤 그 더민주 안에 있던 정치권 실세로서의 그 친노들이 유시민을 리더하에 그때 당시 당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튕겨나갔던 것만 거를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노사모에 모여있던 일반 국민들, 일반 유권자들이
흩어진 거를 더 중요하게 보게 됩니다. 유시민 따라서 갔다가 또 여기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저기로 갔다가 또 싸우고 그러면서 다 흩어져 버렸죠. 그리고 2012년에 문재인 대통령님을 세우는데 주축이 됐던 그룹은 뭐 미래 어쩌고저쩌고 했던 뭐 김기식 이런 사람들 있는 뭐 일종의 전문가, 공부한 전문가들이죠. 실무에 있었던 게 아니라 책 끼고 공부했던 전문가 그룹하고 그 다음에 운동권 그룹이 문재인은 세워놓고 그 다음에 선거운동은 대통령 선거운동은 안 했다면서요. 저는 그 얘기를 어떤 아주 작은 강연회에 그때가 2015년이었던 것 같은데 2015년인가 그때 2014년인가 문성근 씨한테 그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 2012년 부정선거를 개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개표 참관인 500명 연서명이 있어야지 부정선거 재검표를 요청할 수 있는데 그 박근혜하고의 대선에서요. 거기에 서명해 줄 사람조차가 없었다는 그 황당한 얘기를요. 그렇게까지 깨트렸던 그 한 축이 모여서 이인영을 그렇게 압도적인 너무 많은 표 차이로 원내대표로 뽑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재벌개혁의 상징이라는 김상조 씨가 우리 대통령님의 대선 공약이었던 가습기 살균제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어떻게 처리했는지 거기서 어떻게 한 사람의 입을 막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고 또 자기하고 학연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은 죗값을 받아야 되는데도 국비로 그게 유배 보낸 건가요? 국비로 프랑스에 유학 보내 놨다면서요. 더군다나 거기에 장하성 씨도 연관이 돼 있다는. 이렇게 다 썩었으니까 더민주 지지율 떨어지죠. 그리고 이 스캔들로 그게 터져 나오는 거고요. 그놈이나 다 똑같은데 본래 더러운 놈들보다 깨끗한 척 하면서 더러운 짓 하는 쪽이 더 나쁜 거죠. 20대 남성 지지율이 워마드 때문에도 워마드 뭐 여가부 그리고 그 통계까지 조작했다면서요. 그 무슨 저기 뭐 야동 이런 거하고 관계된 통계 수치까지 조작을 하고 여가부 미쳤습니다. 여기 꼴팸이 정치권에 가 있는 꼴팸이들을 진짜 세상 무서운 줄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걸 조작을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20대 여성 남성들의 어떤 그 사회에 대한 생각, 의식 이런 흐름을 제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포털 다음이요. 네이버는 아예 안 보고 다음에 그 저기 많이 읽은 뉴스가 연령대별 성별로 항상 나오잖아요. 그거를 거의 매일 체크하거든요. 20대 남성군이 정치 시사적인 기사들 열독률이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습니다. 20대 남성군이요. 20대, 30대, 40대, 50대 중에서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한 달 이상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20대 우리나라 20대 남성분들의 나라와 세상을 걱정하는 의식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너무 건강합니다. 단지 그 제가 어디선가 그 어떤 그 유재일 씨 짤에서 댓글로 대화를 나누면서 여명숙 씨 그 유튜브 방송을 소개받았던 그분도 그때 얘기하셨었는데 뭐냐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나눠 먹기하고 부정부패 나눠 먹기하고 제 식구 감싸기를 똑같이 하는 그게 싫은 겁니다. 증오스러운 겁니다. 거기에 다 엮여 있는 거죠. 마음이 무거워지고 슬퍼지고 그냥 서운해져서 또 우리 대통령님을 위해서 눈물이 나고 우리 이재명 지사님을 위해서 눈물이 나고 우리 이재명 지사님은 아무튼 그래서 쓸쓸해서 오랜만에 절친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고등학교 동창들은 절친들이 대학 다닐 때는 저만 여고 동창들은 대학 다닐 땐 저만 운동권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 지금 뭐 전교조 선생님 되고 난 다음에 전교조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환경운동 이런 거 열심히 하고 그렇게 된 친구들이고요. 대학 동창들 지금까지 친한 동창들은 싹 다 그 잘난 운동권 출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속상해 하거나 그럴 때 제 마음을 알죠. 그래서 전화해갖고 이런저런 두런두런 얘기하다가 이재명 지사님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워낙에 아무것도 없는 바닥부터 올라온 사람이니까 때가 되면 다시 일어나겠지. 그런 얘기하고 그리고 제가 노사모 그때 그분들 다 그 마음 그대로 계시겠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렇겠지. 바람보다 더 빨리 눕고 바람보다 더 먼저 일어나는데 풀뿌리들은 이렇게 또 멋진 시로 대답을 해줘서 엄청나게 큰 위로를 받고 슬프고 안타까웠던 마음이 그 말에 위로를 받고 다시 기운을 얻었습니다. 역시 우리는 우리로서 우리를 믿고 우리를 바라볼 때 오늘을 살아갈 진짜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시 제목이 바람이냐 풀잎이냐 옥신각신 했었는데 찾아보니까 풀이더라고요. 김수영님의 풀. 풀이 눕는다. 비를 돌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목까지, 발 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우리 지금 누워 있나요? 사랑합니다, 여러분.